먼저 1차 매수 타이밍은 21선 터치를 했을 때 현금의 10%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2차 매수 타이밍은 61선 부근에 왔을 때 해당 종목에 투자할 현금의 50%로 5일 동안 분할 매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며칠 동안 미국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횡보하는 재미없는 구간에 들어선 듯 보이는데요.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단기적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듯 보입니다. 그래도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저가 매수세 유입이 정말 대단합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 인상이 오더라도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만한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듯 합니다. 어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해 주었는데 그 점이 나스닥의 상승을 막았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보합 마감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약 0%로 하락 상승 없이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혼조세 그 자체였는데요. 먼저 테슬라는 약 2%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각 이후 조금씩 하락을 보여주면서 치열한 $1000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장중에 $1000가 무너졌지만 장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000를 지키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이슈로는 샌더스 의원과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설전이 있었는데 뒤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 지난주 페이팔에 대한 영상을 찍었을 때 웅덩이 매매법 프리미엄 멤버십 단톡방 분들과 스윙 투자로 진입했고 현재 약 수익권인데요. 다행히 $200를 잘 지켜주면서 조금씩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은 메타로 전환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 이미 스윙 투자로 짧게 익절했지만 우리 서학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남은 종목인 만큼 더 올라가 주었으면 합니다. 다만 지금 메타버스 분야는 실적을 낸 게 아닌 미래성이기 때문에 과열 구간을 조금 조심해야 할 듯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6 이상으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졌습니다. 기술주를 비롯한 성장주는 미래의 현금 흐름의 비중이 큽니다.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CNBC는 오늘 채권 시장의 가격 움직임은 인플레이션 소식이 실제로 얼마나 유동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라며 시장은 계속해서 연준 정책이 착륙하리라 예상되는 곳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82입니다. 여전히 극심한 탐욕 구간에 와 있는데요. 탐욕 구간에서 잘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현재 저가 매수세 유입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이대로 산타 랠리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된 탓에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계속 확산 중인데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 관할 구역의 제조업 확장 속도가 예상보다 크게 가속화했다고 합니다. 물가 관련 하이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부진도 지수를 압박했는데요. 지난주 주식 매도로 주가 하락을 촉발했던 일론 머스크가 샌더스 의원과의 트위터 설전에서 추가 매도를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올해 초에도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미국의 하위 계층의 40% 재산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부도덕적인 탐욕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그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극도로 부유한 사람들이 공정한 세금을 내도록 요구해야 한다라는 트윗을 올렸고 이는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를 자극했습니다. 머스크는 샌더스 의원의 트윗에 댓글로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잊고 있었다라며 내가 주식을 더 팔기를 원하는가? 말만 해 라며 추가 매도에 대한 가능성을 넌지시 내비치면서 어제 테슬라는 하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주 테슬라 주식을 636만 주를 팔았고 보유 지분 10% 처분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선 약 1천만 주를 더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어제도 주식을 매도했다면 이제 거의 절반 정도는 매도 완료된 듯 보입니다. 오늘 영상의 서브 주제인 테슬라와 QLD, SSO의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리려는데요. 그 전에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 방법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일봉 기준이고 각 매수 타이밍은 올라갈 때가 아닌
하락할 때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조정장에서의 멘탈 때문입니다. 먼저 1차 매수 타이밍은 21선 터치를 했을 때 현금의 10%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2차 매수 타이밍은 61선 부근에 왔을 때 해당 종목에 투자할 현금의 50%로 5일 동안 분할 매수합니다. 그리고 3차 매수 타이밍은 121선 부근에 왔을 때 해당 종목에 투자할 남은 현금의 50%로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5일 동안 분할 매수합니다. 마지막 4차 매수 타이밍은 정말 오지 않지만 주가가 121선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RSI가 30 아래로 내려갔을 때 해당 종목에 투자할 남아있는 현금의 100%를 최대한 많이 나누어서 분할 매수합니다. 먼저 테슬라의 일봉 차트를 보면서 실제로 어느 타이밍인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테슬라가 21선에 터치했을 때 1025달러의 1차 매수로 한 주 소액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차 매수 타이밍 61선 부근을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씩 횡보하면서 만약 하락한다면 현재는 2차 매수 타이밍이 800 후반쯤이지만 만약 주가와 61선이 만난다면 대략 만날 때쯤엔 900달러쯤이 될 듯 합니다. 만약 2차 매수 타이밍이 온다면 전 2주 추가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하락해서 만약 3차 매수 타이밍 121선까지 내려온다면 마찬가지로 2주 추가로 더 매수할 계획입니다. 제 본 투자 종목은 QLD와 SSO입니다. 그 외 나머지 종목은 소액으로만 진입하며 거의 제 투자금의 80%는 QLD와 SSO입니다. 그러면 QLD와 SSO도 다음 매수 타이밍이 언제인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QLD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QLD의 1차 매수 타이밍은 현재 85달러 정도입니다. 21선에 닿을랑 말랑하고 있는데 만약 닿는다면 저는 QLD에 투자할 현금의 10%를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2차 매수 타이밍 61선은 현재 약 80달러 정도로 후에는 좀 더 오르겠지만 61선 부근까지 온다면 저는 QLD에 투자할 남은 현금의 50%를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5일 동안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조정장처럼 121선을 터치한다면 다시 QLD에 투자할 남은 현금의 50%를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5일 동안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조정장에서 어느 타이밍에 제가 매수했는지 실제 매수 타이밍을 살펴보면 지난 9월 초 21선에 닿을 때 저는 1차 매수 타이밍으로 10% 비중 진입했고요. 조정이 생각보다 심해서 헝다그룹 이슈로 개파락이 나오며 61선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2차 매수 타이밍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내리나 오르나 상관없이 5일 동안 그냥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치며 121선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3차 매수 타이밍으로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5일 동안 분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수익률입니다. 9월에 첫 매수를 시작한 QLD는 현재 약 2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SO의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고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차 매수 타이밍 21선은 대략 138달러 정도입니다. 이때 SSO에 투자할 현금의 10%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매수 타이밍 61선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SSO에 투자할 현금의 50%를 5일 동안 분할 매수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처럼 3차 매수 타이밍 121선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SSO에 투자할 남은 현금의 50%를 5일 동안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로 매수한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SSO는 7월 20일쯤 61선 부근에 왔을 때 QLD보다 먼저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쭉 매수 타이밍이 올 때를 기다리다가 9월 조정장이 시작되고 21선에 터치했을 때 SSO에 투자할 현금의 10% 비중만 매수했고요. 헝다그룹 파산 이슈로 패닉셀이 나올 때 2차 매수 타이밍 61선 부근으로 SSO에 투자할 현금의 50%를 5일 동안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분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SSO가 121선 부근에 왔을 때 3차 매수 타이밍으로 SSO에 투자할 남은 현금의 50%를 5일 동안 주가 등락에 관계없이 분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SSO의 수익률은 약 22% 정도입니다. 앞으로 계속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마다 매수하며 제 계좌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QLD와 SSO는 목돈 쓸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바이앤홀드입니다. 바이앤홀드가 수익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으며 내가 고점에 팔았다가
저점 부근에 다시 매수한다는 자만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좋은 종목은 바이앤홀드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가 저의 QLD와 SSO를 이끌어 주었는데 요즘은 저가 매수세 유입 때문인지 메타, 아마존, 애플, 페이팔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조금씩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누가 오르나 결국 전체적으로 오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QLD와 SSO는 신고가를 갱신해 줄 겁니다. 우리는 이 종목들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2배 레버리지인 만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웅덩이 매매법으로 매수하면서 말이죠. 최근 며칠 동안 횡보하면서 지루한 시장입니다. 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장들도 앞으로 많이 만날 겁니다. 매일매일 왜 안 오르지? 라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유 있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